아까 요 앞에 커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이 그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수업을 이어서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를 앞으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이다.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게 단어에서 사전에서 성공 찾으면 행복이라고 하고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또 성공이라고.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건강이죠. 건강. 장수하잖아요. 장수. 어차피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골골해서 인생을 오래 사냐, 아니면 건강하게 인생을 오래 사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장수를 준비하는 거다. 장수. 자, 이 장수를 준비하면은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지 장수할 수 있어요? 똑같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130년 동안 있다가 가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언덕은 올라다니면서 다녀야지. 언덕도 못 올라다니면서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수명과 상관이 있어요. 수명. 자, 요거는 뭐냐면 돈과 상관이 있어. 돈. 그렇죠? 성공을 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자, 이 미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미래와 행복과 장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래, 행복, 장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고 행복을 준비해서 성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자, 그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언덕을 잘 올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끝판에 가서 언덕을 이렇게 서서 걸어가냐,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가냐, 아니면 남한테 붙들려 갖고 엎혀서 언덕을 올라가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업고 언덕을 올라갈지언정 그렇게 엎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3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인복지 시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 한 사람 부양하는데 우리가 돈이 요양원에다가 모시면 얼마 들어가고 했어요. 요양원에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가면은 기본적인 게 65만 원에서 70만 원, 기본적인 게 70만 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어르신들 약 드시잖아. 약값이 만약에 비싼 약값이 계속 되면 플러스 약값. 또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또 이 기저귀 있잖아. 기저귀 차는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값 들어가잖아요. 그 기저귀 값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최하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만 봐도 약 80에서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80에서 90만 원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가서 뭐 어르신들 만나는데 그냥 와? 거기 가서 만나면 밥도 좀 사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름값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이거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집에서 모셔도 100만 원.
시설에 모셔도 100만 원이야. 근데 그 시설에 모시는 일반 시설이지 좋은 시설이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어르신 한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이 180 받아가지고 어르신 하나 모시면은 100만 원 들어가면은 80만 원 가지고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프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00만 원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프로냐. 사회복지사는 봉사만 하고 뭐 희생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리더자고 또 동시에 행정 전문가고 동시에 중간 관리자다 이거야.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급여가 보통 급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저희 기관에는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년에 10만 원씩 더 주는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저희 기관에 있으면 매 급여마다 100만 원씩 더 받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기관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은 100만 원씩은 보너스를 받고 가는 거 아니야, 매월. 거기 올라가지. 또 거기다가 또 해마다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해마다 급여 올라가지. 또 퇴직금 있지. 그 다음에 또 저기 등등등등. 이런 거 있으니까는 괜찮아요. 거기다가 슈퍼바이저까지 같이 해보세요. 슈퍼바이저 보통 250에서 300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100만 원씩 10년만 하면 400에다가 또 거기서 또 뭐 이것저것 하면은 500 금세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무조건 월급이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란 말이에요. 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을 준비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400~500짜리는 월급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맨날 가난한 180만 받고 사는 게 아니다. 180만 받으면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니까 180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서 조금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 이상의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자, 이러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예, 희망이 생기지. 500만 원 받으면 단계 회사의 이사요, 이사.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가족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씩 계속 내려면 이걸 갖다가 혼자 큰아들만 내봐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동생들은 돈도 안 내고 동생들은 가끔 와서 어버이날에 밥이나 사주고 가봐. 그러면은 동생들이 가끔 어버이날에 와서 밥 사주고 엄마 생일날 와서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추석날 와서 좀 용돈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주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설날 와서 새 5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가고 그 동생들은 아무 부담이 안 갖고 큰아들만 그냥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해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가족끼리 형제간에 싸움이 붙었어 안 붙었어? 싸움이 붙고 의리가 상하고 명절이 싫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동생들끼리 서로 다투고 부모님 때문에 형제 싸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부모 심지어 어떤 가정은 칼부림까지 막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가족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면 괜찮은데 돈을 못 버니까 그 잔소리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원래 효도의 뜻은 공양을 한다는 뜻이에요. 공양이 뭐냐? 밥을 제때 잘 드린다는 의미야.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양, 밥. 근데 밥을 드리는데 그냥 가끔 와서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라 이 밥을 제때에 드린다는 거예요. 제때 밥 드리려면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부산에다가 내놓고 여기서 맨날 밥 해주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셔야 되잖아. 모셔야 돼.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그 부모님 모시고 있는 이 저기 그 큰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하고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네가 가서 모셔라. 막 이래 보면 자기는 모시지도 못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을 차려서 거기에 모시고 그리고 각자 돈 뿜빠이해서 내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혼자 다 하는. 근데 만약에 이 큰아들이 모시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치매나 오줌똥을 이렇게 저기 막 방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림도 막 그리시면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 그러면 동생들은 그런 모습 안 보니까 좋겠지만 큰 며느리는 굉장히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큰 며느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가 다 둘째, 셋째, 넷째, 막내만 있어가지고 오늘 가서 큰올케한테 가서 절하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좀 칭찬도 해주고 오늘 저녁에 가서 전부 다 등심을 좀 사주고 오세요. 자, 이렇게 가족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해 문제 발생이다. 세 번째,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거 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요즘에는 독거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 가족 있잖아요. 가족은 가족의 정의가 뭐야? 가족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 정의 첫째 뭐요? 혈연 관계요? 네? 아, 혈연 관계다. 혈연. 그럴까? 그러면 저 피가 안 섞인 사람은 가족이 아니네. 그럼 가족의 정의에서 두 번째, 가족은 단수요, 복수요? 그래요? 아, 복수예요? 아, 그래, 복수구나.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요즘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불쌍해서 내가 내 저기 그 호적에다가 얹혀놓고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함께 살면 가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하면 복수였잖아. 복수인데 복수가 아니요. 왜냐하면 요즘엔 1인 가족도 있잖아. 1인 가족. 1인 가족이 혼자 살아도 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1인 가족이면은 단순데 어떻게 복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이 개념,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족은요, 옛날에는 분명히 피가 섞여야 되잖아. 피가 섞여야 되죠. 지금 대학생들한테 안케이트 조사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네? 가족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다 모르겠다네. 네. 대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네.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네. 그럼 가족은 누구냐? 엄마, 아버지, 나, 동생이야. 네. 대학생들의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이 두뇌 속에는 가족하면 엄마, 아버지, 나, 동생만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야. 자, 그 옛날에는 가족하면 어땠어요? 가족하면 혈연으로 해서 여기 2대가 살고 3대가 살고 4대가 사는 이런 가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만 4사람씩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근데 지금은 이게 혈연, 그때는 혈연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나가는 할머니 참 불쌍해서 내가 내 호적이나 내 주민등록에 얹어놓고 동거인으로 만들고 함께 살면 그게 가족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죠. 그렇죠? 아, 혈연이에요? 아니에요. 혈연만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나 가족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말이요, 개도 가족이잖아. 개도. 그래서 개한테도
야 엄마가 밥 줄게. 그리고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걔한테 밥 주잖아. 어떻게 걔 엄마가 되나?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이게 혈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가족에서 혈연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복수였어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단수로 돼버렸잖아. 1인 가족, 1인 가족. 1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살 때도 거기 뭐예요? 1인 가족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남편이 죽었든지 부인 죽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살아도 그냥 살잖아요. 1인 가족이. 그죠? 그래서 가족증명서 띄면 1인 가족증명서잖아. 자,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새롭게 내려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가족하면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 이건 지금 현실과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가족복지, 네. 가족복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독거 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집이 뭐 남아 돌아간다, 아파트가 뭐 남아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얻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는 절대로 남아 돌아가는 일이 없다. 네, 왜냐하면 남아 돌면 1인 가족 할머니가 또 살아야 되고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데 아파트가 언제 남아 돌아가? 그래서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 값 떨어지면 사야지.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나이 엄청나게 먹은 다음에 그때 떨어질지 모르지. 네. 그럼 그때는 뭐 이미 살 수도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한다. 네. 이게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가족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도 혼자 살잖아요. 거의 다 혼자 살고. 네. 또 이제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조론이래. 네. 조론해가지고 서로 각자 따로따로 살자는 거예요. 전에는 한 집에서 살았으니 둘이 있었는데 조론을 했으니까 따로따로 사니까 집이 하나 더 필요하네. 또 할머니도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집이 하나 필요하네. 또 애도 혼자 살아야 되니까 집이 필요해. 언제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 그럴 시간이 언제 있어? 지금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 노인 수가 늘어나. 요즘엔 혼자 사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서 1인 가족 시대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1인 가족 시대입니다. 자, 1인 가족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면은 옛날에는 밥도 많이 했잖아요. 그 밥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혼자 살다 보니까 슈퍼에 가서 그냥 밥 한 개 있잖아요. 그거 사고 뭐 반찬도 뭐 한 개 사고 이렇게 해서 뭐 데펴서 먹으면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먹으면 애로사항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거는 문제 없어요. 옛날에는 뭐 반찬 만들고 김치 담그고 막 깍두기 담그고 막 그래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이미 다 담아놓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족이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가 독거 노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독거 노인들이 말이죠. 쌀은 정부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반찬 같은 게 있어야지 이게 밥을 먹는데 반찬 같은 거를 만들려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나 김치를 만들더라도 김치 요만큼 만들기 위해서 한 포기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그러면 한 포기만 산다고 해결돼? 고춧가루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양념도 들어갈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 조금 먹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들이 반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유가 되면 독거노인들의 반찬을 지원해주는 그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독거노인 수가 전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부모잖아. 노부모 부양 의식이 변하고 있다. 자, 노부모님의 부양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는 노부모님은 당연히 아들이 모셨어, 그죠? 그리고 또 큰아들이 모셨어. 근데 지금은 노부모님들이 같이 살려고를 안 해. 같이 아예 그냥 몸뚱이 귀찮다. 니들 오는 거 귀찮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자녀들을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예?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와서 자고 간다 그러면 싫어해.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잠깐 왔다가 가는 걸 좋아해. 저 할머니들이. 근데 잠깐 왔다가 가는데 그냥 가면 더 속상해.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데 뭔가 하얀 거를 내놓고 그런 걸 가야지 좋아하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오늘 자고 갈게요. 그러면 싫어해. 귀찮아해. 더더군다나 애들 데리고 와갖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막 텔레비도 막 만져서 막 부셔놓고 그냥 막 이렇게 컵도 막 떨어뜨려서 깨트려 놓고 막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손자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잠깐 왔다가 빨리 가는 손자가 효자야. 자녀들 중에서도 잠깐 왔다가 가장 빨리 가는 자녀가 요즘에는 효자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하얀 거 뭔가 이상한 거를 내놓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부모님을 뵐 때 오래 가서 뵙지 말어. 잠깐 뵈고 자주 가서 봉투를 좀 많이 드리고 오셔. 그걸 요즘에는 선호한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옛날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노인들도 이번에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내 식구에서 100만 원이잖아. 그죠? 내 식구에서 100만 원이면 이 어르신이 국가가 자기에게 주는 돈 내 식구 나누기 100 하니까 25만 원 아니요? 그 25만 원 그건 내 거라니 언제 주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 부모님 것까지 있으면 부모님 거 빼서 줘야지, 그지?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니까. 벌써 다 쓰셨구만. 주지도 않고. 그래서 노부모의 부양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이 노부모님들이 옛날의 방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양하는 거, 그런 걸 자체가 싫어하고, 노부모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절대로 자식하고 안 살려고 그래. 옛날에는, 근데 보세요. 문제는 옛날에는 노부모님이 자식이 당연히 모셨어. 근데 노부모님이 자식도 싫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자식이 지금 밖에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이요. 요즘에 독립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집 살려니 힘들고. 그러니까는 살다가 안 되니까 신랑 데려오고 또 아들, 딸 다 데리고 와서 엄마,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캥거루처럼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자식이 효자냐? 부모님한테 안 달라는 자식이 효자다.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벌어서 먹고 다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부모한테 기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 누가 내줬어요? 자기가 벌어서 냈지. 알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외시켜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등록금 냈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은 자기가 벌어? 부모님이 다 대줘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집 가을 때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지하실부터 출발을 했어. 근데 요즘에 자기 애인한테 야, 우리 지하실에 가서 살자.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 너나 가세요. 이래고 지하실에서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해? 그런 사람이 요즘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예 좋은 데서 살려고 하니까 집을 못 사잖아. 집을 못 사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 키우려니까 또 3억이 있어야 되잖아. 1인당. 그러니 3억을 언제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러니 또 자식도 포기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직장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그냥 이렇게 또 굉장히 또 들어가면 40대 조금 지나면 벌써 잘려버리잖아요. 45세 되면 잘리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이런 노부모 부양식의 변화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필요성을 공부를 했습니다.